뭐라고요? 형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버님 건물이며 땅이며 알짜배기는 형님이 다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병수발은 빈털터리인 저희 보고 하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재산은 딸이 먹고 기저귀는 며느리가 갈아야 합니까? 야, 너 말이 심하다.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그걸 돈으로 계산해? 올케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누나 그만해. 이 사람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누나가 아버지 재산 싹 다 챙겨갈 때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 아버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넨 신경 꺼라 각서까지 썼잖아. 이제 와서 딴소리야? 명절 마지막 날 평생 참고만 살던 제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가족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시누이와 이기적인 아버지에게 날린 아내의 통쾌한 한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평화와 행복만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가장 김철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부모님 모시는 문제, 정말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가족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과연 철수 씨네 가족에게는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중학생 남매를 둔 평범한 직장인 김철수입니다. 저에게는 위로 누나 한 명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이었죠. 반면 제 아내는 말수가 적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그야말로 현모양처 같은 사람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혼자 계신 아버지께서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을 다치시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고집이 세셔서 요양병원은 죽어도 안 가겠다고 버티시는 상황이었죠. 수술은 잘 끝났지만 당장 거동이 불가능하니 누군가가 옆에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누나가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집 거실, 소파 상석에 앉은 누나는 팔짱을 낀 채 대뜸 통보하더군요. 철수야 올게? 아버지 퇴원하시면 너네 집으로 모셔라. 저는 순간기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집은 24평 좁은 아파트에 애들 방도 부족해서 거실을 쪼개 쓰는 형편이거든요. 반면 누나는 60평대 고급 아파트에 살고 매형은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었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사정 뻔히 알잖아. 방도 없는데 아버지를 어디에 모셔? 그리고 맞벌이 하느라 아내도 바빠. 야 핑계 대지 마. 올케 마트 캐셔일 그거 뭐 얼마나 번다고 그래? 그거 관두고 아버지 모시면 되잖아. 아버지 연금 나오니까 그걸로 생활비 보태고. 너는 장남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요양원에 고려장 지낼 셈이야. 누나의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아내는 평소에도 기가 센 누나 앞에서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습니다. 누나 말은 똑바로 해. 요양원이 왜 고려장이야? 전문적인 케어 받으시는 게 아버지한테도 좋아. 그리고 누나는 전업주부잖아. 시간 많은 누나가 모시면 되잖아. 뭐? 야 김철수. 나 골프 레슨 끊어놓은 거 안 보여? 그리고 나 허리 디스크 있는 거 몰라? 내가 어떻게 거동 못하는 노인네를 수발해? 올케는 튼튼하잖아. 애들도 다 컸고 손 갈 데 없는데 효도 좀 하라 그래. 그게 말인지 방구인지. 누나는 자기 취미생활은 포기 못하겠으니 제 아내 보고 직장 그만두고 똥오 좀 받아내라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유별난 딸 사랑 때문이었죠. 아니 사랑이라기보다는 차별이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는 가지고 계시던 상가 건물 하나와 경기도 외곽의 땅을 모두 누나 명의로 넘겨주셨습니다. 당시 시세로만 합쳐서 20억이 넘는 큰 돈이었죠. 저는요? 저는 땡전 한 푼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사업하다 진 빚 5천만 원, 그거 제가 결혼자금 털어서 갚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부부는 15년 동안 전세방을 전전하며 대출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었고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철수야, 너는 남자니까 맨몸으로 부딪혀서 일어설 수 있다. 근데 내 누나는 여자고 시집가서 기 안 죽으려면 재산이 좀 있어야 해. 대신 내가 나중에 늙고 병들면 재산 받은데 누나한테 의탁할 테니까 너는 부양 의무 없다. 알겠냐?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나도 그 자리에서 각서까지 썼고요. 모든 재산을 증여받는 대신 부모님의 부양과 재산은 전적으로 책임진다. 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른 척이라니요. 누나 3년 전 약속 잊었어? 아버지 건물 받을 때 누나가 모신다고 했잖아. 각서까지 써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제 말에 누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상황이 변했잖아. 그리고 법적으로 자식간 부양 의무는 똑같은 거야. 받은 게 있든 없든 아들은 아들이야.
장남이 부모 안 모시면 천벌받는다. 옆에 계시던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렇다. 철수야. 아무래도 딸네 집은 사위 눈치 보여서 내가 불편하다.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고 편하게 있고 싶구나. 내 처한테 일 그만두라고 해라. 내가 용돈은 섭섭지 않게 주마. 아버지의 그 이기적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재산은 딸 주고 빚은 아들 주고 늙고 병드니 며느리 부려먹겠다는 신부.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낡은 가계부와 누나가 썼던 각서 사본이었습니다. 형님 그리고 아버님.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저보고 효도하라고요? 천벌 받는다고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매서웠습니다. 형님 지난 15년 동안 명절, 제사, 생신상. 형님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적 있으세요? 손목 아프다. 내일 아트했다? 핑계대면서 소파에 앉아 과일이나 드셨죠? 저 혼자 전 부치고 설거지할 때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딸은 출가 외인이니 귀한 손님이다. 며느리가 일하는 게 당연하다 하셨죠? 아니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들으세요. 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3년 전에 어머님 돌아가실 때 병원비 3천만 원 누가 냈습니까? 건물 받은 형님이 냈나요? 아니요, 저희가 냈습니다. 전세 보증금 올려줄 돈 헐어서 냈다고요. 그때 형님 뭘 하셨어요? 건물 명의 이전 세금 내느라 돈 없다고 하셨죠? 아내는 가계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병원비, 아버지 용돈, 각종 경조사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한테 며느리 돌이 운운하시기 전에 시아버지 노릇은 제대로 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저희 결혼할 때 전세금 한 푼 안 주셨으면서 형님한테는 20억을 주셨어요. 그래요. 아버님 돈이니 아버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뭐라 안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신우이를 정면으로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죠. 재산은 딸이 다 먹고 똥기저귀는 며느리가 갈라니요. 제가 아버님네 식모입니까? 저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네. 이게 진짜 미쳤나. 누나가 손을 들어 올리려 하자 제가 누나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손 대지 마. 당신이 뭔데 내 아내한테 손을 대? 지금 이 사람이 틀린 말했어? 형님, 저 오늘부로 며느리 사표 냅니다. 아버님 모시는 거요? 절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정 모시고 싶으시면 형님이 그 20억 토해내세요. 그럼 제가 그 돈으로 최고급 요양원에 모시고 남는 돈으로 간병인 3명 써드릴게요. 그럴 거 아니면 2번 다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내의 단호한 선언에 거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입을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못하셨고 누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여보 가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죠? 각서 내용대로 누나가 아버지 모실 겁니다. 저희는 이제 아버지 없는 셈 치고 살겠습니다. 누나 아버지 잘 부탁해. 재산값은 해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펑펑 울었습니다. 분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소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수백 번 말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난리가 났답니다. 누나는 아버지를 억지로 자기 집으로 모셔갔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매형이랑 부부싸움하고 난리가 났대요. 매형이 장인어른 재산 당신이 다 챙겼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 하고 각방을 쓴다고 하더군요. 결국 누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간병인을 썼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아버지한테 짜증을 내고 구박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밤마다 전화해서 철수야, 내가 잘못했다. 내 처한테 말 좀 잘해서 나 좀 데려가다오 하고 우시는데 저는 그냥 차단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쓰리긴 하지만 제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버리려 했던 그들에게 이건 당연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캠핑도 다니고 저축도 하면서 오로지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고요. 여러분, 효도는 셀프라는 말도 있지만 효도는 받은 만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특히나 편애와 차별이 있었다면 더더욱 말이죠.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아내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이다 같은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